2019년 한 동네 노숙자가 벤치에 누워있다. 첫 번째 사람 민수. 노숙자를 본다. 불쌍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나간다. 나도 바빠. 두 번째 사람 수진. 노숙자를 본다. SNS에 사진을 올린다. 우리 사회는 왜 이들을 방치하나요? 샵사회정의 샵불평등. 좋아요 300개. 만족스럽다. 지나간다. 세 번째 사람 진호. 노숙자를 본다. 화가 난다. 동사무소에 전화한다. 여기 노숙자 있어요. 치워주세요. 벤치는 시민 모두의 것입니다. 저 사람은 공공장소를 점거하고 있어요. 네 번째 사람 이름 모를 누군가. 노숙자를 본다. 다가간다. 괜찮으세요? 물을 건넨다. 옆에 앉는다. 슬라보의 지제. 착한 척하는 사회가 가장 잔인하다. 민수는 외면했다. 정직했다. 냉정했지만 폭력은 아니었다. 수지는 분노했다. SNS에. 하지만 지나갔다. 도덕적 우월감만 얻었다. 진호는 정의를 외쳤다. 공공질서. 하지만 노숙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네 번째는 그냥 사람으로 대했다. 도덕도 정의도 외치지 않았다. 누가 가장 폭력적이었는가? 슬라보의 지제. 슬로베니아 출신 철학자이자 문화비평가. 마르크스주의와 라캉 정신분석을 결합해 현대 이데올로기를 해부한다. 현대 도덕은 폭력의 새로운 얼굴이라 말하며 정치적 올바름과 취소 문화를 신랄하게 비판한다. 좌파 철학자지만 좌파의 위선도 가차없이 공격한다. 영화와 대중문화를 통해 이데올로기의 작동을 설명하는 독특한 스타일로 유명하다. 우리는 악을 미워하지만 그 악을 미워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 지금부터 그가 발견한 것을 파헤쳐보자. 도덕은 언제부터 폭력이 됐는가? 착한 척은 왜 더 잔인한가? 그리고 진짜 정의는 무엇인가? 한 작가가 취소당한 날. 2020년 한 소설가가 인터뷰를 했다. 요즘 젊은 작가들은 너무 정치적으로 올바르려고 해요. 예술은 불편해야 하는데. 다음 날 SNS가 폭발했다. 저 작가 꼰대네. 젊은 세대 무시하네. 지대차고적이야. 한 트위터 계정이 과거 발언을 파헤쳤다. 10년 전 인터뷰. 여성 작가들이 감성적 소재만 쓰는 건 아쉽다. RT 5,000개. 역시 여성용 모자였네. 15년 전 칼럼. 장애인 복지 예산 효율성도 고려해야. RT 8,000개. 장애인 차별주의자 확정. 일주일 만에 모든 것이 무너졌다. 출판사가 계약을 파기했다. 이미지 타격이. 서점이 책을 빼기 시작했다. 독자들 항의가. 문학상 후보에서 제외됐다. 논란의 여지가. 작가는 사과문을 썼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진심 없는 사과. 이미 늦었어. 끝났어. 그 작가를 취소한 사람들. 매일 아침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주말엔 넷플릭스를 본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불평등도 차별도. 하지만 그들은 만족했다. 나는 정의로운 일을 했어. 트위터 프로필에 썼다. 혐오에 맞서 싸우는 사람. 지잭은 이것을 도덕적 우월감의 폭력이라고 불렀다. 그들은 작가를 공격했다. 왜? 정의를 위해서. 아니다. 자기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나는 착해. 나는 정의로워. 작가는 무너졌다. 하지만 세상은 바뀌지 않았다. 여성 차별도 장애인 차별도 그대로다. 왜? 그들은 실제로 싸우지 않았으니까. 트위터에서 비난만 했으니까. 현대의 도덕은 행동이 아니다. 자기 위안이다. 취소 문화는 정의가 아니다. 폭력이다. 도덕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가장 무서운 폭력은 자기가 정의롭다고 믿는 사람의 폭력이다. 당신은 어떤가? 누군가를 취소해 본 적이 있는가? 그게 정의였는가? 아니면 자기 위안이었는가? 도덕적 우월감을 이해했다면 이제 더 깊이 들어가야 한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됐는가? 공정무역 커피와 변하지 않는 세상. 2018년 한 카페.
메뉴판에 쓰여 있다. 공정무역 커피 농부에게 정당한 대가를. 가격은 5,000원. 일반 커피보다 500원 비싸다. 수진이 주문한다. 공정무역 아메리카노 주세요. 기분이 좋다. 나는 착한 소비를 했어. SNS에 올린다. 오늘도 공정무역 커피 샵윤리적 소비 샵 공정무역. 좋아요 200개. 집에 돌아간다. 만족스럽다. 나는 세상을 바꾸고 있어. 하지만 생각해보자. 뭐가 바뀌었는가? 공정무역 커피 농부의 삶이 나아졌는가? 조금, 아주 조금. 커피 시장 구조가 바뀌었는가? 아니다. 그대로다. 다국적 기업의 착취가 멈췄는가? 아니다. 계속된다. 수진이 한 일은 500원 더 냈다. SNS에 올렸다. 그뿐이다. 수진은 다른 것은 바꾸지 않았다. 매일 패스트 패션 옷을 산다. 방글라데시 노동자 착취 생각 안 한다. 스마트폰을 2년마다 바꾼다. 콩고 아동 노동 몰랐다. 배달 음식을 시킨다. 배달 라이더 처우? 그래도 어쩔 수 없잖아. 하지만 공정무역 커피는 마신다. 왜? 불편하지 않고 500원이면 되고 착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지잭은 말한다. 자본주의는 천재다. 저항마저 상품으로 만든다. 공정무역 커피, 유기농 채소, 친환경 제품, 이것들은 시스템을 바꾸지 않는다. 오히려 유지한다.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 위안을 제공하면서. 나는 착한 소비를 했어. 나는 세상을 바꾸고 있어. 하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구조는 그대로다. 착취는 계속된다. 단지 우리가 죄책감 없이 소비할 수 있게 됐을 뿐이다. 도덕적 소비는 진짜 변화를 대체한다. 행동 대신 위안을 준다. 수지는 공정무역 커피를 마시며 만족한다. 하지만 투표는 안 한다. 지위에도 안 간다. 정치에 관심 없다. 커피 한 잔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다. 하지만 그건 환상이다. 자기 위안일 뿐이다. 당신은 어떤가? 착한 소비를 하는가? 그게 진짜 변화를 만드는가? 아니면 그냥 기분 좋게 해주는가? 자기 위안의 도덕을 이해했다면 마지막 질문을 해야 한다. 그렇다면 진짜 정의는? 말하지 못하는 진실. 2020년 한 대학 세미나. 주제는 다양성과 포용. 20명의 학생이 모였다. 교수가 묻는다. 우리 사회의 차별 문제 자유롭게 토론해봅시다. 한 학생이 손을 든다. 성소수자 차별이 심각합니다. 모두 고개를 끄덕인다. 맞아요. 동의해요. 다른 학생이 말한다. 여성 차별도 여전합니다. 역시 고개를 끄덕인다. 그렇죠. 개선돼야 해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든다. 저기, 솔직히 말하면 역차별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공공기관 여성 할당제가.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는다. 한 학생이 끼어든다. 지금 여성 할당제가 문제라고요?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다양한 의견을. 그건 여성혐오적 발언 아닌가요? 교수가 말한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죠. 세미나 후 학생들이 수군댄다. 저 친구 좀 문제 있는 것 같아. 조심해야겠다. 같이 팀플하면 안 되겠어. 그 학생은 다음 세미나부터 말을 하지 않는다. 지잭은 말한다. 정치적 올바름은 새로운 검열이다. 우리는 더 이상 자유롭게 말할 수 없다. 특정 주제들에 대해 틀린 말을 하면 취소당한다. 차별주의자로 낙인 찍힌다. 그래서 침묵한다. 생각해도 말하지 않는다. 불편한 진실은 묻는다. 다양성을 외치는 사회가 정작 생각의 다양성은 억압한다. 포용을 말하는 사회가 정작 다른 의견은 포용하지 않는다. 진짜 정의는 불편하다. 왜? 내 확신을 흔들기 때문이다. 내 도덕적 우월감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피한다. 검열한다. 취소한다. 하지만 진실은 불편해야 한다. 정의는 위험해야 한다. 편안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자기 위안일 뿐이다. 진정한 정의는 행동을 요구한다. 불편함을 감수하고 위험을 무릅쓰고 내 안의 위선과 맞서는 것. 1960년대 인권운동가들은 불편했다.
감옥에 갔다. 맞았다. 죽었다. 하지만 세상을 바꿨다. 진짜로. 지금 우리는 트위터에서 해시태그를 단다. 공정무역 커피를 마신다. 불편하지 않다. 위험하지 않다. 그리고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지적은 무엇을 말하는가? 첫째, 도덕적 우월감은 폭력이다. 우리는 악을 미워한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그 악을 미워하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취소문화는 정의가 아니다. 자기 위안이다. 당신은 누구를 취소했는가? 왜? 둘째, 착한 소비는 변화가 아니다. 공정무역 커피, 친환경 제품, 이것들은 죄책감을 덜어준다. 하지만 구조를 바꾸지 않는다. 자본주의는 저항마저 상품으로 만든다. 당신은 소비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는가? 셋째, 진짜 정의는 불편하다. 정치적 올바름은 검열이 됐다. 우리는 불편한 진실을 피한다. 하지만 진짜 정의는 행동을 요구한다. 위험을 감수하는 당신은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는가? 마지막 질문은 이것이다. 착한 척하는 사회가 가장 잔인하다. 당신은 착한 사람인가? 아니면 착한 척하는 사람인가? 당신의 대답은 무엇인가? 오늘 당신이 분노한 것들, 누군가의 실수, 잘못된 발언, 진짜 정의를 위해서였는가? 아니면 도덕적 우월감을 위해서였는가? 오늘 당신이 한 착한 일들, 공정무역 커피, 재활용, 진짜 변화를 만들었는가? 아니면 그냥 기분이 좋았는가? 오늘 당신이 침묵한 것들, 불편한 진실, 다른 의견, 왜 말하지 않았는가? 틀려서. 아니면 취소당할까봐. 우리는 도덕의 시대를 산다. 모두가 착한 것을 말한다. 정의를 외친다. 차별에 반대한다. 하지만 지적은 묻는다. 정말로? 우리는 악을 미워하지만 악과 싸우지는 않고 트위터에서만 비난한다. 우리는 불평등에 분노하지만 구조를 바꾸지 않고 공정무역 커피만 마신다. 우리는 다양성을 외치지만 다른 생각은 검열한다. 그건 틀렸어. 착한 척은 쉽다. 진짜 착한 것은 어렵다. 도덕적 분노는 쉽지만 진짜 정의는 어렵다. SNS 해시태그는 간단하지만 거리로 나가는 것은 용기가 필요하다. 지적은 말한다. 현대의 도덕은 시뮬라크라. 진짜처럼 보이지만 가짜다. 우리는 정의로운 척하지만 정의롭지 않고 착한 척하지만 착하지 않고 변화를 원하는 척하지만 실은 원하지 않는다. 불편하니까. 당신은 어떤가? 당신의 도덕은 진짜인가? 아니면 시뮬라크인가? 당신의 정의는 행동하는가? 아니면 트위터에만 있는가? 당신은 불편함을 견딜 수 있는가? 아니면 편안한 도덕에 안주하는가? 지적의 질문은 불편하다. 왜? 우리 안에 위선을 들춰내니까. 하지만 그 불편함이 시작이다. 진짜 정의에 당신은 준비됐는가? 불편한 진실을 직면할, 도덕적 우월감을 내려놓을, 진짜로 행동할,